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살자 호호 인생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진솔한 마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난 결혼 안 할래? 그냥 혼자 살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문이 막혀버리지 않으셨나요? 나이 40이 다 되도록 혼자 있는 아들을 보며 혹시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닐까? 밤마다 뒤척이며 눈물 삼켜본 적 아마 저뿐만이 아니실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런 걱정뿐인 아들에게 찾아온 뜻밖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나이 60이 넘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늦게 해서 낳은 아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소심하고 말도 적었어요. 남들처럼 활발하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모습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방 안에서 컴퓨터 하는 게 더 편한 아이였죠. 처음엔 그저 성격이 좀 내성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 엄마인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살이 넘고 30이 훌쩍 지나 40이 될 때까지 제 아들은 혼자였습니다. 직장은 성실히 다녔습니다. 상사한테도 인정받고 회사 생활도 나름 잘 버텨냈죠. 그런데 문제는 늘 사적인 생활이었어요.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자식 결혼 준비한다고 자랑이 이어지는데 저는 그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죠. 우리 아들 아직 준비 중이에요? 좋은 사람 나타나겠죠 뭐. 그렇게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늘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걱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오는 날이면 꼭 한숨 섞인 말이 나옵니다. 순자야, 우리 아들 언제 사람 하나 데려올까? 나이 40이면 늦어도 너무 늦은 건데 말이야. 그 말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대체 왜 우리 아들은 인연을 못 만나는 걸까? 혹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특히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온갖 질문을 쏟아내니까요. 아직 장가 안 갔어? 어머, 나이 40 넘었다면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괜히 아들 편을 들어주려 애쓰지만 마음속에선 저도 같은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자주 일본에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여행인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다녀오려 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달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도 한 번꼴로 일본을 가더군요. 속으론 아니, 이 돈은 또 어디서 났나? 혹시 뭔 문제라도 있는 건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올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이 들어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누구 좀 데려왔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데려왔다고? 누구를? 잠시 후 제 눈앞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녀.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어머, 누구? 아들이 쭈뼛쭈뼛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여자친구예요? 일본에서 만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일본에서? 일본 여자친구?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니, 한국 여자도 아닌데 일본 여자라고? 우리랑 말도 안 통할 텐데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건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분명 한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어로 아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빠른 말로 주고받는 대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남편도 저와 똑같이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통역을 해주려 했지만 그마저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일본인 아가씨는 영어로 말하고 아들이 한국말로 옮기려 애쓰지만 반이반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웃음만 어색하게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이런 상태로 무슨 결혼을 한단 말이야?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려? 그 불안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났는지 남편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좋아하는 건 알겠다만 이건 아니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서로 대화가 돼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아가씨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게 변하는 걸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늦은 결혼 소식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눈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야 사랑하는 사람이라지만 저와 남편에게는 너무 낯선 존재였으니까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니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들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은근히 말을 돌리며 떠봤습니다. 너 진심이니? 그냥 외로워서 잠깐 만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아들은 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심이에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주말 오후 아들이 다시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은근히 긴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따라 괜히 문 앞에서부터 경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첫 마디가 제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직은 서툴고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분명 또렷한 한국어였습니다. 순간 저는 놀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국말을? 하고 물으니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공부했어요. 앞으로 더 배우고 싶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 먼 나라에서 우리 아들 따라와 살겠다고? 한국말까지 배우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순간 표정이 누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함께 하는데 예전처럼 온통 영어만 오가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서툰 한국말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괜히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긴 대화는 아직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와 소통하려 애쓰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 조금 마음이 약해졌어? 그 아가씨 진심으로 우리 아들 사랑하는 것 같아? 저렇게까지 노력하는 거 보면? 남편도 한참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나이도 나이고 누가 됐든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제일 아니겠나? 그날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분명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혹시 정말 좋은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봄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 일본 아가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고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조금씩 늘어난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었죠. 처음엔 안녕하세요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며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결혼까지 가도 괜찮을까? 시부모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플 땐 말도 안 통하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반대하신다면 그래도 저는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모 뜻이라면 뭐든 따라주던 아이였는데 이번만큼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눈치였습니다.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일본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부족하지만 노력할게요. 한국말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싶어요. 아드님, 아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가가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40이 넘도록 외로이 살아온 제 아들이 드디어 사랑을 얻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을 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엄마가 뭐라 하겠니? 나도 이제는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지. 잘 살아라. 엄마, 아빠는 너희를 믿고 축복해줄게. 그 말이 떨어지자 아들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져 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다. 그렇게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고 나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가 부모님이 만나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역사적인 감정까지 얽혀 있으니 혹시 분위기가 싸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드디어 그날 서울 시내 한 정식집에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남편도 긴장했는지 넥타이를 메고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고쳐 매더군요. 아들도 옆에서 엄마 아빠?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솔직히 말해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일본인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일본어로 인사를 하자 옆에 있던 아들이 서둘러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첫 대면은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웃긴 건 서로의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모두 똑같이 긴장한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꾸벅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통역을 이어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드님 부모님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면서 조금씩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음식 맛을 칭찬하며 서로 웃음을 나누고 아들이 열심히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통역하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져 모두 웃음보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같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참 신기하지 않냐? 말은 못 알아들어도 괜히 따뜻하더라.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딸 걱정하는 부모인 거지 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결국 부모 마음은 다 같은가 봐.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서 더 이상 일본인 며느리라는 표현 대신 우리 며느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을 알아보고 날짜를 잡고 혼수며 예단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면 또 절차가 달라야 하나? 일본식 예절은 어떤 건가?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녀는 소박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크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 함께하는 결혼식이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괜히 제가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죠. 예복을 맞추러 함께 갔을 때도 그녀는 한복을 입어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름다워요? 꼭 입고 싶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또 한 번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 딸을 보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으니까요. 물론 준비 과정에서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음식 취향이나 결혼식 형식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고 그녀는 언제나 미소로 받아주었습니다. 서툴지만 괜찮아요, 함께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늘은 맑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양가 부모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단정한 예복을 입고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행진곡이 울리고 그녀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짓는구나.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주례사의 말은 길었지만 제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결국 신랑 신부는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는 말이 울려 퍼지자 저도 모르게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사돈댁 참 인상 좋으시다. 며느리 참 단아하다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술 한잔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결국 잘 됐다. 이제 우리도 마음 편히 놓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잘 보내줬으니 이제는 며느리랑 함께 딸처럼 잘 지내야지.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우리 집안은 예전과 달리 활기가 넘칩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와 집안일도 거들고 며느리는 여전히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 김치찌개 배웠어요? 하며 직접 끓여준 김치찌개 맛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언어의 벽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답답한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함께. 그 말에 저는 어느새 큰 위로를 얻곤 합니다. 돌아보면 저는 아들이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만으로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남은 날 동안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리라.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일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간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짐처럼 느끼며 힘들어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인생을 존중해주는 마음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언제나 든든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자식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먼저 용기를 내어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짧은 말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웃으면서 살자 호호 인생이었습니다.